재회, 신회수, 영화 속 여자 주인공이 말한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그건 누구나 상상하기 마련이겠지만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해둘까? 여자와 남자 사이에는 흰 뭉게구름이 구름다리처럼 떠 있었다. 마치 이승과 저승 사이를 가운데 둔 큰 구렁텅이 같았다. 어떨 때 남자의 모습은 구름 사이에 잠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다. 가끔씩 새소리와 물결 소리도 들렸다. 당신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올 수 있었나요? 베드로 사도의 허락을 받았지. 딱 40일 동안만 지구를 여행하고 돌아오라는. 여자는 피식 웃었다. 천국에 그런 법칙이 존재하나요? 세상도 그렇지만 천국에도 예외라는 법칙이 존재하거든. 사실은 내가 천국문을 지키는 베드로 사도와 아주 친해. 계속 주르다 허락을 받았지. 무슨 명목으로? 아내를 만나고 돌아오고 싶다고 했지.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내가 계속 조르니까 조건을 내세워 허락했어. 어떤 조건이었나요? 40일 동안 여행할 때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지만 대화는 마음과 마음이 관통할 때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도 마음과 마음이 대화를 나누는 거야. 그렇다면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경우는 대화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 천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마음 눈이 가려진 사악한 인간에게는 내 모습 자체가 보이지 않아. 시공간을 넘나들 때 어떻게 이동하나요? 내 양팔 아래 날개가 있어. 이걸로 날아다니는데 밤에만 이동이 가능해. 낮에는 햇빛 때문에 날개가 펴지지가 않아. 지금 제 속에서 쿵쾅거리는 소리 들리나요? 들리지.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란 모양이군. 명예너는 예전에도 40년 전에도 툭하면 심장병 난다고 하고 소심증 환자였잖아. 그래서 지금도 놀라서 그러는 거야? 여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지구에 있는 시간은 40일 뿐이야. 그때까지 난 내 임무를 완성해야 해. 그게 뭔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난 내 아내를 만나기 위해 천국에서 잠시 출장 나온 거야. 아내요? 만나서 뭘 할 건데요? 할 말이 있어. 난 죽어서도 당신 하나만 사랑하고 있다고. 이 다음에 우리 꼭 천국에서 재회하자고. 저런 등신. 으. 여자는 제 입을 틀어막았다.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다니. 얼마나 놀랐는지 입을 틀어막고도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랐다. 등신이라고? 지금 나한테 한 말이야? 그게 아니라 저한테 한 말이에요. 제가 바로 등신이라고요. 남자의 눈빛에 잠시 분노가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런데 왜 저를 먼저 찾아오셨나요? 민경이를 먼저 찾았어야죠. 왜 안 찾았겠어? 예전에 우리가 살던 동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더군. 물론 백방으로 찾아도 아내의 모습은 없었어. 그때 명예 네 생각이 나더군. 혹시 아내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전 어떻게 찾아냈나요? 바로 찾을 수 있었지. 우린 청소년 시절 동네에 있는 가등교에 다니고 있었잖아. 교회는 신축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군. 명예 너는 여전히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고, 난 단박에 너를 알아보았는데, 너는 내가 몇 번이나 마음을 놓고 하고 나서야 날 알아보더군. 아하, 그제야 의문이 풀렸다. 지구 종말 같아요.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민영기 씨. 여자는 처음으로 남자의 이름을 불렀다. 음성에 노기가 서려 있었다. 이제는 마음끼리 대화를 나누다 감정이 북받치면 입 밖으로 먼저 말이 새어나왔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민경이를 찾아내라 그건가요? 명예와 아내는 친구 사이였잖아. 그것도 절친. 명예 너를 찾느라 3일을 허비했어. 주일 예배 참석한 너를 보고 겨우 찾아낸 거라고. 여자는 언젠가 썼던 소설의 한 대목을 떠올렸다. 난 어린 청소년 시절부터 당신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심지어 당신이 죽은 이후에도 당신 한 사람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군요. 세상에 완전히 천지개벽을 했더군. 하긴 세월이 40년이나 지났으니 당연하지만 난 천국에서도 내 아내를 잊은 적이 없었어. 나야 불의의 사고로 어쩔 수 없이 천국 행열차를 탔지만 아내는 얼마나 황당했을까. 세상에 40년 동안이나 천국에서 아내를 그리워하다니. 천국에는 시간 개념이 없는 곳이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라는 개념 대신 항상 현재만 존재하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진주대문, 황금길, 청옥, 벽옥으로 만들어졌나요? 그건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달라. 천국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이 비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나요? 맞나요? 그건 천국에 입성하면 알게 돼. 슬픔과 애통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런 천국에서 아내를 못 잊어 태우다 출장 나온 건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40일 동안만 내 소원을 이루고 돌아가면 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처럼 말이죠. 별에서 온 그대가 무슨 말이야? 연속곡 제목인가? 외국판 사랑과 영혼 맞네요. 그때 배경화면으로 사랑과 영혼 OST가 깔리고 있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외국 영화인데요. 갑작스럽게 죽은 남자 주인공이 천국으로 떠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자의 곁을 머물며 사랑을 나눈다는 스토리예요. 눈물 폭탄 터뜨리며 대박쳤던 영화예요. 그녀는 결심한 듯 묻는다. 천국에서 내 생각은 전혀 한 번도 안 했나요? 말해놓고 나서 여자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한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한다. 세월이 40년이나 지났어. 우린 어린 시절부터 같은 교회에서 성장한 교우일 뿐이야. 꿈속에 나타났었잖아요. 그건 난, 난 지난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는데. 여자는 말하다 말고 울음을 터뜨린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통곡으로 변한다. 아내를 찾아줘. 천국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어. 몰라요. 명예는 알 수 있잖아. 둘도 없는 절친이었잖아. 지금은 당신이 존재하던 아날로그 시대가 아닌 디지털 문명 시대예요. 인터넷, 유튜브, 인공지능 시대라고요. 정 그렇게 궁금하면 여기 챗봇에다 물어보던가. 인공지능에다 직접 물어보세요. 난 과거의 사람이라 할 줄 모르잖아. 명예가 직접 해주면 안 될까? 여자는 스마트폰을 남자의 눈앞에 갖다 댔다. 그리고 검색에서 세 글자를 입력했다. 남자는 신기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주시했다. 참 편리한 세상이군. 글자 입력 하나만으로 검색이 되다니. 신상 정보가 너무 쉽게 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게 존재해요. 편리한 건 그만큼 위험도도 높다는 게 기정사실이니까요. 여러 번 검색했지만 그가 원하는 결과는 없었다. 아마 죽었거나 외국으로 이민 갔거나 둘 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다. 여자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혹시 당신이 떠나고 나서 재혼했을지도 모르잖아요. 평범한 주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했나요?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당신 혹시 내 아내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있어? 저는 40년 전 지방에 있는 관공서에 근무하느라 서울을 떠나 있었고 그 친구와는 소식이 끊긴 상태였어요. 미국으로 이민 갔다는 소문도 있고. 그런데 내가 왜 그의 소식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죠? 말했잖아. 당신 외에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다고. 당신 동기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세월이 40년이나 흘렀다고. 내가 밤중에 그들을 찾아간들 나를 알아볼 리도 없고 내 아내 소식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 당신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나요? 꿈속에서 알고 있었지. 네? 천국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 죄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켜 넓고 편안한 길로만 가고 있기 때문이야.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한 세상이야. 곧 심판이 시작될 거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천국에서 만나.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말고. 내가 당신 사랑한 거 알고 있었나요? 그는 고개를 외면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외면했군요. 당신 아내 때문에. 그동안 나를 소설로 끌어들여 많이 사용했더군. 그쯤이야 괜찮아. 명예 자유니까. 사실 나도 소설을 쓰고 싶었지. 내 꿈은 참모총장이나 장군이 아닌 소설가였어. 그래서 내게 소설가가 되라고 용기를 준 거로군요. 내가 못 이룬 꿈을 명예는 꼭 해낼 줄 알았어. 작가로서의 재능이 엿보였어.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라 단어만 입력해주면 AI가 시도 소설도 시나리오도 써준대요. 영화도 AI가 만드는 시대가 올 거래요. 저런, 이건 완전 재앙이군. 창작이란 신적인 영역인데 컴퓨터가 대신해준다니. 말세가 틀림없어. 40년 전엔 수작업으로 하던 일을 이젠 컴퓨터, 아니 인공지능이 대신해주기 때문에 취업이 안 돼서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런. 하지만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야. 내세 천국을 바라고 살아야 해. 여자는 스마트폰을 열어 자주 보는 장면을 클릭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블랙 이글스 장면이 영화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그가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보다가 드디어 눈물을 흘렸다. 구름 속에 숨어 있던 이글스 8대가 편대를 이루어 날기 시작했다. 오색연기를 내뿜으며 뭉게구름 위에 떠올랐다 급강하했다. 전투기는 총 8대였다. 소위 대위 소령 조종사가 창공을 향해 비행을 했다. 작은 새떼 같던 전투기들이 적응하면서 독수리 모양으로 떠올랐다. 날개를 옆으로 갸웃거리더니 이내 360도로 회전하며 그대로 뒤집기를 시도했다. 와, 함성이 터졌다. 전투기는 몇 번인가 계속 뒤집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승리의 표시인 V자를 그리며 날아올랐다. 또다시 오색연기를 내뿜으며 창공을 날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이어 아나운서의 멘트가 나왔다. 그는 조종사 소위였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 4대의 전투기가 엇갈리며 비행하는 쇼였다. 저공에서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르는데 충돌하지 않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아슬아슬하게 전투기가 엇갈리며 날아오르는 순간 또다시 함성이 터졌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 비행 장면을 열심히 촬영했다. 전투기는 하늘을 무대로 신의 고기를 마음껏 펼치며 과학의 정밀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었다. 8대의 전투기는 또다시 360도로 뒤집기를 시도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하늘의 하트 모양을 흰 연기로 그리더니 다시 태극 모양을 전투기들이 돌아가며 그려냈다. 또다시 구경꾼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졌다. 와, 정말 너무 멋있다. 전투기는 편대를 이루었다가 모양을 달리하며 창공을 비행했다. 음악도 비행을 축하하듯 그러나 단조로운 곡조로 울려 퍼졌다. 저 멋진 환상의 에어쇼를 위해 조종사들은 목숨 건 훈련을 했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젊음을 불태우며 훈련에 임했을 것이다. 전투기가 저공으로 날아오를 때면 엄청난 굉음이 천지가 떨리는 듯했다. 진한 감동과 함께 눈물이 났다. 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장성이 되어 저들을 진두지휘했을 텐데 엄청난 발전이야. 위대한 과학의 승리지. 핸드폰을 쥐고 있는 여자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 때문에 아직도 소녀적 감상에 빠져 사는 거야? 여자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 낭비하며 살았단 생각은 안 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방법을 택하지 그랬어. 난 뭐 노력 안 한 줄 아세요? 그보다도 나는 내 꿈이 더 중요했어요. 그 꿈 당신이 심어주지 않았나요? 그래, 꿈은 너무 소중한 거야. 도대체 삶과 죽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뒤를 돌아보는데 갑자기 그의 모습이 사라지고 없었다. 며칠 동안 그는 오지 않았다. 아내를 찾아 전 지구를 뒤집고 다니는지 몰랐다. 이제 돌아갈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여자는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꿈속을 날다 갑자기 절벽 아래로 떨어진 느낌이었다. 이대로 떠나버리는 건 아닐까. 그는 어디 가서 아내를 찾아 헤매는 걸까. 여자는 밤에 컴퓨터 앞에 앉아 전원을 켰다. 80년대 추억의 동영상을 클릭했다. 과학의 발달은 세월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도 가능했다. 화면에는 40년 전 유행했던 거리 풍경과 생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40년 전 유행했던 대학 가요제와 팝송이 추억이라는 이름과 함께 방영되고 있었다. 세상은 유튜브로 통하고 있었다. 눈 내리는 경춘국도와 통일호 열차, 대학 축제 장면도 보였다. 환갑잔치 하는 시골 동네의 시끌벅적한 장면과 5일장을 보고 돌아오는 시골 아낙네들의 정겨운 대화 장면도 보였다. 80년대 유행했던 영화와 유행가도 가슴을 설레게 했다. 이번에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언젠가 자신이 썼던 소설을 클릭했다. 40년 전 제가 근무한 곳은 동부전선 최전방에 있는 중학교였어요. 사방이 병풍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온통 푸른색 일색이었어요. 논밭에는 벼와 푸성개가 지천이고 민간인보다 군인들이 더 많았어요. 우습게 표현하자면 그곳은 거주민들조차 군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할 정도였어요. 여름에는 바람 한 점 없이 무덥고 겨울이면 보통 영하 20도를 오르내렸죠. 서울과 춘천이 3도 온도 차이가 난다면 춘천과 그곳은 역시 3도 차이가 났어요. 그런가 하면 해안으로 통하는 대함사는 5월에도 눈이 펄펄 내렸어요. 언젠가 여기서 협의회에서 펀치볼이 보이는 휴전선 지피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중령 2명이 대화하는데 배치가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데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시골 생활은 정말 답답했어요. 동네를 나서면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었어요. 간단한 구경거리라도 찾기 위해선 읍내를 나가야 했는데 동네 언덕을 벗어나 고갯길로 올라가서 40분마다 한 대씩 오는 버스를 기다려야 했어요. 늘 갇혀 지내다시피 하니 군대 생활이나 진비 없었죠. 도시와 시골의 인식 차이도 얼마나 크던지 대표적인 것이 남존여비 사상이었어요. 직원들과 대화하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버린 동네는 노인네들만 특식을 댔고 아이들도 가정조사를 해보면 모친 가출은 또 얼마나 많던지 도시와 시골의 문화 차이를 경험하면서 늘 대학 시절이 생각났어요. 생각나세요? 우리 학교 앞 다방 엘리트. 봄 축제 기간만 되면 우리는 짝짓기 미팅을 하느라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그 미팅에서 당신과 민경이가 만났었잖아요.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눈에 불꽃이 튀었다고 민경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언제든지 미팅에 성공한 커플들은 명동에 있는 학사주점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취했어요. 신촌 내거리 우산 속 디스코텍, 종로 3가의 국일관, 그런가 하면 무교동 낙지골목과 세시봉 디스코텍도 자주 갔었죠. 당시 무교동에는 국제극장 뒤로 가수 김정호가 운영하는 꽃내라는 경양식점이 있었어요. 폐병 말기 증상에 시달리는 김정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노래를 부르던 기억이 나요. 하얀 나비를 부르며 김정호는 가는 손가락으로 기타줄을 튕겼는데 얼마 가지 않아 영원히 숨을 거두었죠. 우리는 그렇게 명동과 종로, 무교동을 쏘다니면서 끝없이 낭만이라 외쳤어요. 술집에 모여 브라보를 외치면서 술은 인류의 적, 마셔서 없애버리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당신 생각나요? 화신백화점 지하에 외부 음악다방이요. 남녀 대학생들의 미팅 장소로도 유명했었죠.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긴 했지만 당시만 해도 DJ 박스 안에서 신청곡을 받아 음악을 틀어주었었죠. 당시는 비지스와 바카라의 부기우기가 대유행이었어요. 호텔 캘리포니아 템플 오브 더 킹도 유행이었었죠. 어느 날 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 다방에 들렀는데 이대 배지를 단 여대생이 1시간도 넘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상당한 미모의 여자였어요. 여자는 지치지도 않는지 침착하고 꾸준하게 기다리는데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육사생도였어요. 친구와 나는 동시에 말했어요. 너무 잘생겼다. 어쩐지 오랫동안 기다리더라니. 놀라운 건 여자의 반응이었어요. 1시간도 넘게 기다려놓고 화난 기색도 없이 연인을 보고는 배시지 웃는 거예요. 연인이 말했어요. 군인이 아내가 되려면 이 정도는 기다릴 줄 알아야지. 아, 그러고 보니 그는 여자의 마음을 테스트해 본 거였어요. 얼마나 자기를 기다려줄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때 친구와 나는 동시에 말했어요. 저 정도의 남자면 나도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겠다. 그 잘생기고 멋진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것 같았어요. 웬만한 영화 배우보다 더 잘생긴 멋진 상한생도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육사는 출세가도를 달리는 우선순위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난 당장이라도 당신을 만나기 위해 대방동으로 가고 싶었어요.
면회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민경이가 순간 난 결심했어요. 서울을 떠나자. 이곳을 벗어나 멀리 가서 숨어버리자. 내 마음까지 아주 숨겨버리자.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강원도 교육청에 대기발령 신청해놓 하는데 얼마 안 가 연락이 왔어요. 난 무조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곳이 군 주둔 지역이라 민간인보다 군인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군인들을 볼 때마다 당신 생각이 뭉게구름처럼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올 때마다 당신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우연을 기대하다 맥없이 돌아가곤 했죠. 참 힘든 시기였어요. 그곳에서 3년 근무를 마치고 남쪽에 있는 곳으로 전출 신청을 했어요. 그러나 어딜 가든지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주변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대로였어요. 참 어리석고 한심했어요. 그러다 결심했죠. 소설을 쓰자. 당신과 약속한 소설을 통해 내 꿈과 소원을 이루어 보자. 창작에 몰입하며 세월이 물살까지 지나갔어요. 제 성격이 원래 그렇잖아요. 한번 몰입하면 몰빵하는. 세상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인터넷과 유튜브, AI 인공지능 시대로 빠르게 변해갔어요. 이젠 스마트폰 하나면 세계가 한눈에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만났던 70, 80년대 과거 영상으로 돌아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영상 문화가 발달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합치되는 느낌이에요. 그녀는 40년 전으로 돌아가 추억의 강을 지나고 있었다. 눈물이 손등위로 툭 떨어졌다. 갑자기 그녀 어깨 위에 감각이 느껴졌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영혼도 터치가 가능한가요? 내 어깨 위에. 남자는 대답 대신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동안 힘든 세월을 살았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민경이는 찾았나요?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얼굴에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저토록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절실하게 하는가. 실망감과 분노가 일었다. 그동안 어딜 다니다가 왔나요? 내가 다니던 중학교와 서울 시내 밤거리를 보았어. 홍대 앞과 강남 내거리를 가봤는데 세상이 너무 오딱해졌어. 시간이 광속으로 흐르는 그곳은 죄악의 온상 같았어. 마약 청정 지역이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동성애와 마약 천국이 된 거야? 소돔과 고모라는 저리 가라 할 정도였어. 처음엔 외국에 온 게 아닐까 혼동할 정도였어. 곧 재앙이 닥칠 거야. 인공지능은 인류의 바벨탑이 되어 심판의 불을 당길 거야. 더 이상 여기 머물고 싶지 않아. 빨리 돌아가야겠어. 민경이는 더 이상 안 찾나요? 예전에 우리가 다니던 추억의 장소, 심지어 그녀가 결혼 전 살던 동네까지 샅샅이 뒤졌는데 없는 거야. 명예는 알 것 같은데 나한테 속이는 거 없어?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보았어. 뭔가요? 바로 동물 사랑이야.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 산에서 내려온 짐승도 마구잡이로 잡아먹고
심지어 키우던 개도 복날이면 잡아먹었는데 지금은 동물복지법이 생겨 동물들도 권리가 생긴 셈이야. 개, 고양이는 반려동물이 되어 오히려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고 있더군. 그러고 보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도 꽤 쓸모 있어. 그는 거기서 딱 말을 멈추었다. 자꾸만 시계를 보면서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불길한 조짐이 불안한 눈빛으로 떠올랐다. 후회와 연민, 아쉬움과 조급함이 그의 얼굴 표정 위로 자꾸 떠올랐다. 천국엔 언제 들어가나요? 아직 시간이 남긴 했지만 더 이상 여기 머물고 싶지 않아.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건 내 수관이 아니야. 명예는 여기 남아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지. 꿈속에 또 나타나 줄 거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자는 생각난 듯 마우스를 움직여 평소 자주 보던 유튜브 동영상을 클릭했다. 동영상을 보는 남자의 표정에 화색이 돌았다. 그리움과 추억이 80년대 시골 이웃이란 제목으로 방영되고 있었다. 시골 5일장을 보고 돌아오는 여인네들이 정담과 훈훈한 인심이 묻어나는 평화로운 전경이 영상으로 흐르고 있었다. 투박한 강원도 사투리와 어우러져 농촌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았다. 이웃 간의 대소사를 알리며 식사하러 오라는 말투가 여간 정겨운 게 아니었다. 호숫가를 끼고 도는 시골버스는 먼지를 잔뜩 뿌려놓고는 한적한 길가에 승객들을 내려놓았다. 그 승객 중에는 이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도 있었다. 둘은 손을 꼭 쥔 채 한쪽 손에는 사탕을 물고 있었다. 둘은 손을 계속 맞잡고 걸어갔다. 곁을 지나던 동네 아락이 말했다. 아이고, 저 연기랑 명예는 꼭 꼬마 신랑 신부 같다니까요. 웃음소리가 왁자하니 퍼져나갔다. 동시에 여자와 남자 입에서도 놀라움과 함께 웃음이 번졌다. 아니, 저건 바로 우리 어릴 적 모습 아니야? 저걸 언제 촬영한 거지? 꼭 꿈을 꾸는 것만 같네. 남자는 화면을 가리키며 또다시 크게 웃었다. 행복한 웃음이었다. 영상에는 흙길을 지나 개울물을 건너는 시골 풍경이 아늑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추수가 끝난 들판은 잿빛으로 허허롭지만 농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한 폭의 풍경화를 연상시키고 있었다. 창호지 문 밖은 곧바로 마당이고 시골길이었다. 그 길가를 걸어가며 동네의 소식통이 이어지고 있었다. 동네에 환갑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이었다. 영상 속 여인은 잔치 규모를 줄이기 위해 굳이 생일잔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동네 잔치라고 한다. 여인은 그 동네 잔치를 위해 5일장에 들러 안주거리와 과일, 소고기, 국거리를 장만했다며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여인들은 옷매무새가 거칠고 색상이 바래져 있다. 늦가을임에도 두터운 외투를 걸쳤거나 작업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다. 파마머리에 누비한 목을 입은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갔다.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개울물을 지나 교각을 지나는 마을 여인네들. 생일잔치 오라며 오가는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 흙길을 걷는 동안 동네 청년들과 인사를 하며 식사 초대를 한다. 메뉴는 잡채에다 감자 부침개, 국거리에다 찹쌀떡 등이다.
산등성이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시골 동네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올랐다.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현 세대에 비하면 평화롭고 정겨운 풍경이 아닐 수 없었다. 비밀이 보장 안 되는 시골 인심이라지만 그래서 더 이웃 간의 소통으로 풍요로운 시골 인심이었다. 계산하지 않는 넉넉한 인심과 베풀어주는 마음 씀씀이를 이제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 세월 따라 요즘 시골 인심도 많이 변했다. 옛날보다 더 텅 빈 듯한 농촌은 아예 인적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농민이 귀한 세상이 되었다. 허름한 농가는 단출하고 세련된 주택으로 변했고 경운기 대신 승용차가 마당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 정거머리게 느껴지던 시골 풍경이 곳곳에 음식점이 들어서고 관광지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자연을 빙자한 포장된 인공미가 돈벌이를 위한 상업지구로 변하면서 산이 절반이나 깎여져 나가버렸다. 이 영상을 어디서 구한 거야? 어떻게 우리 어린 모습이 촬영된 거지? 남자는 흥분의 찬 목소리로 또다시 물었다. 아마 그때 서울에서 시골 동네 잔치 취재하러 온 기자가 비디오로 촬영한 것 같아요. 아, 그때 우리가 시골 친척집에 방문했는데 우연히 가던 동네였지. 지금 생각해도 참 희한해. 그런데 어찌 우리는 둘 다 손을 잡고 있었을까? 그러게나 말이에요. 여자의 마음속에 눈물이 흘렀다. 평생 마음속을 차지했던 그리움이 눈물로 솟아나고 있었다. 40년도 넘게 이어진 그리움이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은 언제부터 보기 시작한 거야? 한 7, 8년쯤 된 것 같아요. 우연히 추억의 동영상을 클릭하다 어디서 많이 본 광경 같다 클릭했는데 여기에 우리 어린 모습이 보였어요. 얼마나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는지. 네, 맞아요. 충격적이었어요. 어린 날의 모습을 대한다는 건. 남자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이어지는 다른 동영상도 열심히 클릭했다. 지금은 교통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여행하기가 쉬워졌어요. 산을 뚫어 만든 터널로 거리는 최소로 단축되었고 운행 시간도 엄청나게 줄어 여행하기는 편리해진 셈이죠. 하지만 예전처럼 한적한 시골 전경을 보면서 여행을 즐기던 재미는 사라져 아쉬워요. 재작년엔가 제가 20대 중반 때 머물렀던 근무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도농 간의 차이가 뚜렷했고 생활 모습은 물론이고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났었죠. 천지가 개벽을 해도 10번은 더했을 그곳은 인구가 팍 줄어 아예 인적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신축한 건물이 있는 걸로 보아 분명 사람 사는 동네는 맞는 것 같은데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흙길은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었고 좁은 개울물가도 규량이 세워져 거리가 단축돼 있었어요. 물론 학교 건물도 신축돼 있었고요. 가장 많이 변한 건 읍내거리였어요. 5일장이 열리던 전통시장은 3분의 2 이상이 폐점 상태였고 이 역시 인적이 드물었어요.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으로 형성된 상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신들린 듯이 말했다. 서울과 직동하는 수많은 터널이 생기면서 시간이 단축된 만큼 상가는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또한 교통수단도 줄어들어 예전에 소양강에서 출발하던 쾌속선이 사라졌고 흙길도 아스팔트로 변했고 국내버스도 소형 마을버스로 변해
운전기사가 직접 요금을 받고 거슬러 주었어요. 다만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군부대였어요. 밭이 사라지고 축사로 변한 곳도 있었고 동네마다 존재하던 시골 전방은 대부분 사라지고 편의점이 보였어요. 충격적인 건 동네 전체가 사라진 곳도 여럿 있었어요. 격세지감이었겠군. 마을 이름 자체가 사라지고 없었는데 그곳에 해안으로 통하는 도로가 형성돼 있었어요. 회식 때마다 가던 막국수로 유명하던 시골 음식점도 간 곳 없이 사라졌고 하긴 세월이 40년이나 흘렀잖아요. 추억은 마음속에만 존재할 뿐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더 이상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경의 소식은 여적 모른다 그거지? 여자는 뜨악한 표정으로 말했다.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내가 알아본 바로는 명희는 민경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분명해. 서로 아내가 재혼했다 해도 실망하지 않을 테니 알려줘. 아내를 한 번만 보면 돼. 그래야 미련 없이 떠날 것 같아. 여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떠나세요. 민경이를 만난다 해도 당신을 알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녀 눈에 당신은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지? 민경이는 이미 오래전에 당신에게서 마음이 떠났다고요. 그러니 만나도 못 알아볼 거예요. 순간 아차 싶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후회와 가책이 가슴을 때렸다. 이미 쏟아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난감했다. 남자는 순간 표정이 죽은 듯 보였다. 당황한 여자는 소설 속 한 대목을 떠올리며 말했다. 이젠 옛 기억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일 따윈 하지 않을 거예요. 실망할 게 자명하거든요. 물론 옛 기억을 찾아 그때의 지인들을 만날 용기도 없고요. 그러나 추억은 마음속에서 전혀 변색되지 않고 그리움으로 남아 힘든 인생 여정을 미소 짓게 해요. 하지만 나는 내 창작 기능을 위해 또다시 소설 여행을 떠날 거예요. 내 꿈의 산실이었고 소설 속의 한 장면이었던 장소를 향해 남자는 허탈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 다니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을 보았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과 아동 성매매 현장, 소년병사로 차출돼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 잘못된 이념과 신앙 논리로 자기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신앙과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투쟁하는 의인도 보았지. 고아와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와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선인도 많았어. 세상에는 양과 음이 존재하듯이 선과 악도 공존하는 곳이야. 하지만 죽음 뒤의 심판에 따라 영원한 길이 결정될 거야. 세상엔 인과응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간에게는 천사나 악마에게 없는 것이 있지. 그건 바로 자유의지야.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기도 하고 내세가 결정돼. 명예도 주님이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해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글을 썼으면 좋겠어. 이제까지도 잘해왔지만. 여자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사라지면서 생과 사의 경계가 궁금해졌다. 사람들이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사실이 있어.
장례식장에 가면 죽음을 목도하면서도 자신은 절대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해.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돈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거야.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듯이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살아생전의 행적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릴지. 하지만 행위가 올바르다 해서 반드시 천국으로 가는 건 아니야. 천국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갈 수 있어. 저도 성경에서 읽어 알고 있어요. 보혈 공로 의지하여 가는 눈물과 탄식이 없는 곳, 의와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곳, 명예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천국 입성하기를 바라. 그곳에서 우리 다시 재회하자. 이젠 정말 이별이구나. 후회와 어떤 가책으로 여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얼토당토 않게 마음 한편에선 소망이 솟아나고 있었다. 밝고 경쾌한 찬양의 음률도 들렸다. 빛이 사방에서 몰려오면서 그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끝내 자기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사라졌다. 그에게 묻고 싶던 많은 질문도 동시에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이전에 없던 소망으로 출렁였다. 영원한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컴퓨터 전원을 켰다. 그러자 이전과는 다른 영혼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마음속에 들려왔다. 곧바로 책상에 들어갔다. 수많은 단어와 문장이 얽히면서 스토리가 무궁무진하게 떠올랐다. 영원한 미래를 향한 영적 드라마가 머릿속에 광정처럼 펼쳐지고 있었다.